안녕하세요. 세일보트 마루입니다. 오늘은 어, 바다의 해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적의 정의는 바다 위에서 지나가는 배를 습격하여 재물을 빼앗는 강도를 해적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적이라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바로 와닿게 나쁜 이미지가 보이진 않을 거예요. 흔히 만화 속 왼쪽에 보이는 원피스처럼 만화 속에 나오는 해적이라던가, 오른쪽에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그 해적 같은 이미지로 어, 그렇게 자주 발생하나? 라는 생각도 있고, 많이 위험할까? 라고 하는 생각도 있으실 텐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진 않지만, 요티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많은 해적이 발생되진 않지만 그래도 간혹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그 중에는 아주 심각한 사고도 있다는 점에서 한번 오늘은 해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의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캡틴 필립스라고 그 영화예요. 이게 큰 컨테이너 선을 운항하는 그 캡틴 필립스라는 선장이 이제 해적 때문에 이런 대피하는 과정,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게 캡틴 필립스고요. 두 번째로 넷플릭스에 인질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영상은 모두 다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어, 해적이 어떻게 배를 점령하는지를 보시려면 캡틴 필립스를 보시면 되고, 납치되거나 인질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한다 그러시면 넷플릭스의 인질을 보시면 실상을 그대로 딱 이해할 수 있게 잘 나타나 있어서,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이 두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적의 발생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를 보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남중국해에서 많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아덴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아프리카, 이 세 곳에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보면 동일하게 거의 세 군데서 많이 발생됐고요. 특히 아덴만 보면 소말리아에서 못 사는 그 형편이 어려운 나라에서 이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약탈 행위를 벌인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사고 난 것처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려면 이 아덴만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티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 장소입니다. 2018년 현황입니다. 물론 거의 비슷하게 서아프리카나 남중국해나 그다음에 아덴만에 조금 발생됐지만, 이때 이 벵골만 이 주에도 좀 많이 발생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2019년도입니다. 좀 많이 조금 줄었죠. 해적 발생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줄는 경향 추세가 있고, 2020년입니다. 2020년엔 거의 동일하게. 근데 이제 아덴만 쪽은 좀 많이 감소했고, 반대로 벵골만 쪽, 인도 쪽에서 많이 발생된다는 거,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적의 피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출처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2012년부터 20년까지 공격 유형을 보면 가장 많은 733건은 침입입니다. 본인의 선박에 침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공격 시도가 115건, 총격이 63건, 강탈이 24건, 의심 선박이 21건, 기타 한 건으로 공격 유형이 분류되어 있고요.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납치가 29건, 무상 강도가 16건, 약탈이 12건, 위협이 4건, 인질이 2건, 부상이 1건, 기타 1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공격 유형이나 피해 유형을 보면 16년부터 20년까지의 총합이라 어떻게 많다 보면 많다라고 생각하면 많을 수 있고, 적다라고 하면 적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빈도는 조용히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많겠지만, 이러한 납치 중에 이러한 해적 활동 중에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제가 한번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의외로 해적이 낯선 곳에서 발생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처음에 같이 요트를 타고 갈 때 일행을 모집할 때 그 일행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해외여행을 가면 친한 친구끼리 가도 각자 해외여행에 대한 그 개념이 틀리잖아요. 나는 뭐 쇼핑하고 싶다. 나는 쉬고 싶다. 나는 뭐 관광지만 돌아다니고 싶다.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여유롭게 돌아다니고 싶고 어떤 친구는 좀 해외로 갔으니까 빠른 일정으로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는 것처럼 요트 안에서 한정된 공간 안에서 마찰도 많이 발생되고 또 이러한 요트를 혼자 운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같이 일행을 태웠을 때 그 일행이 최초의 나쁜 의도를 가지고 탑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저희 커뮤니티에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외부로의 침입도 그 대비를 해야 되지만 우선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일행에 대한 단합이나 서로의 친분, 목적이 갖는 그 올바른 그 그룹을 구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해적에 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 미국 같으면은 총이 허가가 되는 지역이 있어서 총이나 방탄조끼를 뭐 가지고 탄다라고 하지만 이 요트가 미국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로 다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따라서 불법 물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실 총이나 이런 것은 많이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을 가지고 타야 된다, 총을 가지지 않고 타야 된다라고 외국 요티들의 그 토론을 보면 끝이 없습니다.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끝이 없는 질문인 거예요.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많이 추천하는 것은 그 조명탄, 그리고 갈코리, 그리고 소화기, 그리고 만약에 어, 배를 정박했을 때 외부의 동작을 인식할 수 있는 동작 인식 센서 등을 미리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배를 운항 중에는 의심선박을 좀 보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큰 배 아니고 분명 이렇게 멀리 있는 바다를 이동 중인데 자그마한 배가 보트 같은 것이 계속 본인의 방향으로 진행돼 온다라고 하면 레이더에 포착됐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켜봐서 정말 나를 향해 오는지 확인하고 미리 그런 추세가 계속 보이면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레이더에는 식별이 되는데 AIS 자동 선박 식별 장치가 없어서 AIS에는 식별이 안 되는 배가 해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뭐 보트 안에 이렇게 어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에 올라타기 위한 사다리나 있거나 그다음에 이 보트도 보면 고속 엔진으로 빠르게 요트나 아니면 컨테이너 선들을 따라갈 수 있게 고속 엔진이 장착되어 있거나 또 원거리에서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통이 많은 배들이 이러한 배들을 해적이라고 의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뭐 해적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거랑 뭐 의심선박은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해적들을 흥분시키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거랍니다. 굳이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하지 말고 무력이나 화력으로 서로 맞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해적이 내 배에 올라탄 이상 그때부터는 해적이 흥분하지 않게 서로 잘 따르고 예, 그것이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거고 굳이 거기에서 흥분해서 서로 마찰이 발생돼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해적 관련된 해적이 빈번한 지역으로 갈 때는 미리 가족이나 아니면 국가기관에다가 항해 일정을 미리 공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윤태근 선장님이 세계 여행을 할 때 보면 아덴만 가기 전에서 이 선단을 구성해요. 마리나에서 저기 수에즈나까지 무사히 이동하기 위해서 아덴만 그 위험 지역으로 가기 이전에 마리나에 여러 요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다가 같이 가자 그러면 여러 배들이 동시에 서로 무전을 하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됐을 때 서로 도와줄 수 있게 선단을 구성해서 이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뭐 대처법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리고 또 내가 여행을 하면서 해적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해적에 대한 준비는 지나쳐도 부족하지 않다. 항상 알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해적이 침입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내가 시속하게 필요한 물품은 어디에 있는지, 연락은 어느 곳으로 해야 되는지 이러한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 해적과 관련된 정보를 잘 나와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해양안전종합정보 시스템이라고. 사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알려드린 정보도 좋지만 나라에서 좀 해적과 관련된 정보를 잘 모아놓고 매뉴얼화 시켜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해양안전종합정보 시스템이고요. 물론 저도 간략하게 확인을 해봤지만 여기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먼저 해적 정보를 보시면 해적 동향 및 공지사항, 해적 대응 필수 정보, 해적 사고 정보, 해적 사고 현황, 해적 행위 피해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해적 대응 필수 정보를 누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2020년 통합 해적 피해 예방 대응 지침서라고 나와 있어요. 첨부 파일로 누구나 다운 받아 보실 수 있고 한번 읽어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한 200페이지가 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시간이 나실 때 미리 한 번씩 읽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해적 사고 정보인데요. 지금까지 발생된 사고를 유형이랑 선박 국적이랑 기간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보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PPT화 시킨 해적 사고 발생 현황을 누르시면 지금 현재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발생된 해적 현황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구간을 지정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적 대응 필수 정보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운받은 통합 해적 피해 예방 대응 지침서인데요. 대체적인 뭐 목차를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쭉 있어요. 근데 시간 나실 때 보면 한번 정말 좋은 자료고, 사실 해적이라는 것이 요트를 건드리는 건 또 있지만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선처럼 큰 상업선들을 많이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큰 상업선들을 공격하기 해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 사실 그렇게 요트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범죄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나 이런 자료 보시면 실질적으로 해적이라고 생각해서 원거리부터 오는 배들을 계속 긴장을 했대요. 그래서 갈고리도 준비하고 오면 신고도 하고 해서 딱 준비했는데 막상 배 옆에 딱 갖다 대더니 생선을 이렇게 들이밀더래요. 생선을 들어 보이는 이유는 내가 잡은 고기를 좀 사달라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고, 간혹 또 그런 경우에는 미리 해적들이나 아니면 어민이죠. 그 나라 어민인데 혹시나 해적으로 돌변할 수 있으니까 미리 간단하게 뭐 담배나 뭐 양주 같은 걸 조금씩 소분해가지고 오는 경우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도, 그러한 사례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 뭐 동남아 서로 국적이 다르고 인종이 달라서 낯선 것 때문에 해적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대다수는 그냥 선량한 어민도 많다라는 거,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해적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준비를 철저히 하되 그런 상대방의 어민에 대한 선입견은 없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해적에 대해서 해적 활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네,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